자, 이번에는요, 우리 세포막을 통한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막을 통한 수송, 또는 사실 막을 통하지 않은 수송도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우리가 뭐 출제되는 것은 다 막을 통한 수송을 내기 때문에, 자, 우리 막을 통한 수송을 얘기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수동송이고, 하나는 능동송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동송이라는 것과 능동송이라는 걸 좀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 얘기를 좀 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동송과 능동송을 크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수동송과 능동송을 나눴어요. 수송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세포막을 통한 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먼저 수동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의 소모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에너지의 소모가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송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송을 우리가 수동송이라고 합니다. 자,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물에다가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막 띄워놨어요. 물에다가, 이런 접시에다가 꽃잎을 띄워놨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퍼지죠. 자, 퍼져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수동송의 한 종류예요. 자, 수동송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로 모여있던 것들이 저농도, 즉, 그 용질이 없는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다 수동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순이동 형태로 본다면 고에서 저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수동송이에요. 반면에 능동송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소모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요. 자,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능동송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때 특징을 보자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즉 농도 기울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고에서 저로 이동할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능동송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능동송이라고 부른다. 자, 수동송은 세포막을 통한 송에서 본다면 반드시 양방향으로 송이 되는 게 특징인데, 양방이라는 것은 이제 막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반면에 능동송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간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특징이 달라질 수가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수동송의 종류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수동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수동송이라는 것들은요, 고에서 저로 물질의 이동에 간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때 그 수동송 중에 이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또 삼투라는 것이 있고요. 촉진확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입니다. 수동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산, 다른 하나는 삼투, 다른 하나는 촉진확산이죠. 자, 이거 촉진확산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이제 먼저 확산에 대한 거를 먼저 보자 이 얘기예요. 확산. 자, 수동송은 양방향으로 송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막의 바깥쪽과 안쪽이라고 했을 때, 바깥쪽, 안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안쪽에 어떠한 분자가 많아가지고요, 바깥쪽에 분자가 적어요. 그렇다면, 나가는 게 더 많겠죠, 상대적으로요. 자, 그래서 순이동이 생긴다는 거죠. 순이동이요. 그러니까 양방향 송을 하는데 농도가 높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게 확산입니다. 자, 보세요.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어떠한 물질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고에서 저로 가는 거예요. 순이동으로 보면. 그런데 양방향 송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 확산으로 이동하는 물질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송의 한 종류입니다. 삼투라는 것도 수동송의 한 종류고요. 촉진확산이라고 하는 것도 수동송의 종류입니다. 자, 근데 얘들을 구분짓는 것은 다 수동송이지만 누구는 확산한다, 누구는 삼투한다, 누구는 촉진확산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거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촉진확산하는 물질들은 이온들이 많아요. 촉진확산하는 물질들은 대개는 이온입니다. 보시면 Na 플러스 이온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대개는 이온입니다. 자, 삼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작으면서 소호성이 강한 분자, 즉 산소, 이산화탄소, 스테로이드, 지방산과 같은 지질성 분자들, 비극성 분자들, 이런 분자들이 확산에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다 똑같아요. 어떠한 물질이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순이동.
양방향으로 이동할 때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건데, 그때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애들 O2, CO2, 스테로이드, 지방산에 이동하는 방식이 바로 확산입니다. 자, 분배계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분배계수라고 하는 용어는 수용액에 대한 용해도분의 지용액에 대한 용해도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산을요, 내가 준비했습니다. 지방산. 그 지방산을 수용액, 물에 녹여봐요. 안 녹겠죠? 반면에 지용액에 녹입니다. 지용성 용매가 있습니다. 뭐 클로로포름이라든지 에테르 이런 것들인데, 에테르, 클로로포름 이런 성분, 이런 용매에 만약에 저 지방산을 넣으면 잘 녹습니다. 우리는 매니큐어 같은 거 지울 때 쓰는 아세톤, 이것도 지용성 용매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용해도가 어느 쪽이 큰 거예요? 지용성 용매에서 용해도가 큰 거죠. 즉 이런 것을 우리가 분배계수가 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분배계수의 정의는 수용액에 대한 용해도분의 지용액에 대한 용해도를 계산해 본 겁니다. 그때 분배계수가 크다는 것은 소우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우성이 큰 물질들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배계수가 큰 물질들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저런 물질에 이동하는 방식이 바로 확산입니다. 저런 물질에 이동하는 방식이 바로 확산이라는 거죠. 그건 스테로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로이드가 이동을 하는데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농도가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으로 뭐가 들어오죠? CO2가 들어와요. O2가 들어와요. 그리고 CO2가 나가죠. 그죠? 몸 밖으로요.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라고 하는 것이 CO2를 세포 내에 만들기 때문에 나가고요. 산소라고 하는 것이 세포 내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세포가 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세포 호흡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단계를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세포 하나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산소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거든요. CO2 나갈 수도 있지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O2는 들어오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안에서 쓰기 때문에. CO2는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 수용이 가능한 건데, 어느 쪽의 농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즉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확산의 속도는 느린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인지질 사이를 이걸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엔 삼투라는 겁니다. 자, 삼투라는 수동성 현상은 물이 이동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으로 물이 이동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유 물 분자 입장에서 본다면 고에서 저농도로 이동한 것 같기 때문에 자유 물 분자의 확산 현상이다. 자, 요즘 이제 시험 문제들에 이런 표현을 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삼투란 현상을 알기 위해서 용액을 준비해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용매에 용질을 녹여놓은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죠. 설탕 용액 이러면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탕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우리가 고농도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용액의 농도는 용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이제 그럼 내용을 봅시다. 여기선 지금 Na 플러스 이온 나트륨을 가지고, 즉 소금을 가지고요, 우리가 용액을 만드는 거라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쪽에는 소금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고농도의 소금액이 되겠죠. 한쪽에는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그러면 저농도의 소금액이 될 텐데, 그때 고농도의 소금을 넣게 되면 물 분자들이 이 소금들과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즉 물 분자도 친수성이고 이 소금과 같은 것들도 Na 플러스 이온, 즉 극성 이온이기 때문에 물과 잘 붙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붙어있는 물 분자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수화된 물 분자다, 이렇게 부르고, 수화된 물 분자가 되었다, 이렇게 수화시키는 데 쓰이는 물 분자, 수화를 시키는 데 쓰이는 물 분자가 되었고, 얘들은 자유물 분자죠. 프리워터, 자유물 분자. 그럼 고농도의 설탕 용액이 있게 된다, 또는 고농도의 소금 용액이 있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유물 분자가 이쪽에 많아지고 이쪽에 적어져요. 농도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같은 부피 안에 용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물분자의 숫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고 용질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유물분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유물분자는 왼쪽으로 이동해 가려고 할 거예요. 그치? 오른쪽 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분자의 이동을 보게 되면 자유로운 물분자의 확산 현상이지만 용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으로 물이 이동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투라고 하는 현상은 물에 이동하는 방식인데 자유로운 물분자의 확산 현상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나 사실은 뭐 같은 얘기지만 누가 이동하느냐를 중심으로 용어들이 막 쓰이고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한다는 거죠. 자, 우리 삼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삼투압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삼투압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삼투압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삼투압 P는 용질 농도 곱하기 기체 상수값 곱하기 T 이렇게 계산되는데 용질 농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농도를 말하는 것이고 기체 상수값은 주어진 상수값이에요. 주어진 상수값입니다. 여러분이 화학 공부하시면 뭐 0.08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외우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런 상수값이고 절대 온도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도시다 그러면 20도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온도로 얘기하면 273을 더하니까 293K 이렇게 표현한 게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럼 온도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뭐 다를 리가 없잖아요. 물이 이게 접해 있는데 뭐 온도가 다를 수가 없죠. 그럼 온도가 같고 상수도 다를 수가 없거든요. 같고 그렇다면 결국 다른 것이 용질 농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투압이 다르게 될 거예요. 자, 용질 농도 높은 쪽은 삼투압이 높다. 용질 농도 낮은 쪽은 삼투압이 낮다. 그럼 물은 삼투압이 낮은 쪽으로부터 삼투압이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우리 삼투압 현상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삼투압 현상이 이제 시험 문제들에 잘 언급이 되거든요. 네, 삼투압 현상 잘 언급이 돼요. 그 상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삼투압 현상. 네? 삼투압은 어떻다고요? 낮은 쪽으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 간다는 거죠.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 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삼투 현상을 본다는 거죠. 자, 이번엔 촉진 현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촉진 확산. 예, 촉진확산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촉진확산. 자, 촉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 단백질을 통한 수송, 요게 특징인데 누가 이동한다고요? 이온이 이동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이온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 통로 단백질에 대한 얘기는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채널이라고 불렀습니다. 채널, 그죠? 채널. 자, 여기 세포막의 존재를 하고요. 세포막의 존재를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Na 플러스 채널이 있어요. Na 플러스 채널. 그럼 누가 이동하는 거냐면 Na 플러스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Na 플러스 이온이 이동합니다. 자, 통로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이 열린다. 통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로 말 그대로 있다는 건데, 이렇게 통로가 있다는 건데,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Na 플러스 이온이 들어올 수 있고요. Na 플러스 이온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의 확산 현상과 같은 거예요? 이온의 확산 현상 같은 거죠. 자, 이온의 확산 현상 같은 건데, 이온이 분배 계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막을 마음대로 통과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역할들을 그 세포가 되게 잘합니다. 그 세포의 안쪽으로 뭐 이온을 갖고 들어오고 싶을 때 또는 친수성인 분자들 중에 포도당을 가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통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송을 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럼 얘도 확산 현상인데 누구의 확산 현상이에요? 이온의 확산 현상 또는 친수성 분자 확산 현상인 거죠. 단 어디를 통해서 이동한다? 통로를 통해서 이동한다. 자, 통로라고 하는 것을 늘 열어놓지는 않습니다. 문이 있어요. 게이트,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열어가지고 열리게 되면요, 특정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데 물론 양방향성이지만 고에서 저쪽으로 순이동이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을 여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밑에 해놨어요.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 전압 의존 채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 분자에 이렇게 어떠한 리간드라고 하는 분자가 와서 붙습니다. 여러분,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분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열쇠처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열쇠처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작은 문자에 해당하는 여기가 딱 결합을 하게 되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문이 있죠, 사실. 이렇게 문이 여기 이렇게 닫혀 있는데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는, 오픈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열리는 거죠. 제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온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을 여는 방식이 열쇠에 여는 방식도 있고, 작은 문자 또는 전압. 여러분 우리 전압 있죠? 뭐 220V 이거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220V 전류 흘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압 있잖아요. 세포막도 그 전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것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닫힐 수가 있어요. 뭐 방식이니까요. 전압이 얼마일 때 열린다 이런 식으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압값이 바뀌게 되면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촉진확산이에요. 자, 촉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빠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확산보다는 빠른데,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 분자들이 인질 이중층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촉진확산은 아예 그냥 통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통해서 물질 왔다 갔다 하는 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이해가요? 네. 자,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라는 거죠. 일반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Na 플러스 이온은 양방향송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통로에서요. 둘 다 가능해요. 그지? 기억이 강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Na 플러스 농도가 바깥쪽이 고농도예요. Na 플러스 농도는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인 게 또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어놓은 건데 이건 뒤에 것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갈 거예요. 펌프라는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자, 종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온 채널들이 있어요. Na 플러스 채널, K 플러스 채널 또는 포도당 수송체. 포도당 수송체 이거 하나 더 적어놓으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다 촉진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동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런데 제한적이에요. 왜요? 채널 수가 제한적이니까. 자, 이거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이동시키는데 여기 Na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요. 이쪽이 예를 들어서 100mm이고요. 100ml이라는 농도가 있어요. 100ml 농도. 그다음에 이쪽 안쪽이 이제 뭐 1ml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Na 플러스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이제 훨씬 더 잘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1000배 차이 나면 어떻게 해요? 1000배 차이 나면 더 잘 들어오죠. 더 잘 들어옵니다. 더. 그렇지?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농도 차이가 아주 커져요. 뭐 10만, 100만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야, 나 들어갈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갈 애들이 뭐 쌓여가지고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통로가 이제 제한적이잖아. 통로가 제한적이죠. 어차피 이 구멍 통해서 이동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속도에 도달한다는 거죠. 반응의 최대 속도 도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채널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채널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속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이동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라는 거죠. 그러면 더 속도는 빨라졌겠죠. 이해가시죠? 채널 숫자가 결국 속도를 좌우하는 겁니다. 채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질 수 있죠. 촉진확산의 경우에는요. 알겠어요? 이해가요? 자, 우리 여기 밀리몰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여러분 밀리몰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요 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적혀있게 되면, 여러분 몰이라는 단위를 적게 되면, 이것은 6 곱하기 6.02라고 할까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수가 1리터 있죠. 1리터. 1리터의 용액 안에 6 곱하기 10의 23승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1몰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내가 포도당 용액을 1리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1리터 안에 포도당이 6 곱하기 10의 23승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몰 포도당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1리터의 용액 안에 6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2 그 정도의 개수의 용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제 몰 단위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1리터 안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1몰 포도당 이렇게 하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포도당이 1리터의 용액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럼 2몰 포당하게 하면 2몰 포당하게 하게 되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포당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단위를 우리가 쓰죠. 밀리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게 10-3승, 마이크로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게 10-6승, 그 다음에 나노라는 말을 쓰게 되면 10-9승, 피코라는 말을 쓰게 되면 10-12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응용해 봅시다. 1밀리몰의 포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곱하기 밀리몰이니까 밀리는 어떤 밀리라는 거는 10-3승 포당이 1리터에 용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식을 풀어보게 되면 6.0 곱하기 10의 20승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즉 용질의 개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몰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저게 단위죠. 저게 단위예요. 예. 우리가 트리오 이렇게 하면 3개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단위가 되는 거죠. 계란 한 판 하면 30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몰 또는 몰, 마이크로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은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몰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농도의 개념을 좀 설명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동송을 3가지를 봤어요. 하나가 확산이고요. 하나가 촉진확산이고요. 하나가 삼투입니다. 그 현상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삼투라는 현상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삼투라는 현상을 제기할 때 이 저장액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자, 저장액이라고 하는 용어와 등장액이라는 용어와 고장액의 용어를 참 잘 씁니다. 삼투란 얘기를 할 때.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삼투라는 현상을 배웠는데 삼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관심사가 세포기 때문에 세포를 중심으로 물이 어떻게 이동해 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따져요. 내가 비커를 준비해 놓고요. 이렇게 비커를 준비해 놓고 이 용액이 이제 있어요. 여기다가 세포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이제 용액이 있고요. 용매 또는 용액이라 할게요. 용매 또는 용액이 있고요. 여기에 세포를 집어넣어요. 자, 여기 세포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이러한 용액을 우리가 저장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에 이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장액이냐 등장액이냐 고장액이냐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등장액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포 안에 삼투압과 세포 밖에 즉 이 용액의 삼투압을 비교해 보면 삼투압은 누가 더 큰 거야? 등장액의 경우에는 똑같은 거고 저장액의 경우에는 바깥쪽이 낮은 거예요. 바깥쪽이 낮으니까 삼투압이 낮은 쪽으로부터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 거죠. 저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삼투압이 세포보다 낮은 용액이죠. 이건 같은 용액이고 이건 그럼 뭐겠어요? 고장액은 삼투압이 높은 용액이죠. 삼투압이 세포보다 높은 용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삼투압이 세포보다 높으니까 물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장액과 등장액과 고장액의 정의를 아시겠죠? 자, 거기에 이제 덧붙여 가지고요. 자, 여기 적혈구라는 것과 식물세포를 나누었는데, 자, 적혈구라고 하는 애는 세포벽이라는 게 없어요. 세포막은 있는데 벽은 없어요. 세포벽은 세포를 단단하게 지지해준 역할을 하는 게 세포벽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반면에 식물세포는 이건 세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 얘기했었는데 이건 세포벽이 있는 거예요. 얘는 세포벽이 없죠. 자, 그럼 얘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벽이 없기 때문에 터집니다. 그걸 우리가 용혈이라고 불러요. 용혈되었다. 헤몰라이시스, 용혈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식물세포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게 되면 물이 들어가는데 이 세포막이 팽창을 합니다만 벽이 견뎌줘요. 이 벽이 견뎌줍니다. 벽이 견뎌주기 때문에 세포 크기가 커지고 맙니다. 자, 등장액. 등장액은 세포 크기가 변화가 없는 게 적혈구. 자, 역시 식물세포도 세포 크기에 변화가 없는데 그게 약간 시든 상태라고 그래요. 반면에 적혈구,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확 쭈그러들어요. 확 쭈그러드는 모습 보이는 게 적혈구인데 얘는 원형질 분리되었다고 표현되었죠. 자, 왜냐면 얘는 세포 벽이 없으니까 세포막이 찌그러지는 모습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세포벽은 그대로 있고 세포벽은 그대로 있고 세포막이라는 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거 지금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세포막이 안으로 축 쭈거 들어간 모습인데 이런 모습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특징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삼투란 현상을 이제 봤을 때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용어 잘 나옵니다. 특징들 아셔야 돼요. 저장액은 삼투압이 낮은 용액이고 등장액은 삼투압이 같은 용액이고 고장액은 삼투압이 높은 용액이에요. 자, 세포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집어넣게 되었을 때 용혈되느냐, 크기가 유지되는 거냐, 쭈그러드는 거냐. 식물세포는 벽이 있기 때문에 팽팽해지는 거냐, 세포가 그대로인 거냐,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우리 삼투라는 현상은 세포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여러분 좀 아십시오. 그죠? 용어들을 좀 잘 아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동송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그 수동송의 종류들, 특징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똑같은 특징이 있지만 확산에서의 특징과 삼투에서의 특징과 촉진학의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잘 염두에 주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능동송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